이게 어려운 법률 이런 논리를 들으니까 머리가 쥐가 많이 나시죠? 네, 그래도 다들 쉽게 설명을 해주셔서 무슨 말씀인지 다 이제 이해가 되시죠? 네. 네, 이재명 대표께서 정말 그렇게 억울하게도 말도 안 되는 그런 지금 탄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이제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내용을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림으로 좀 이렇게 설명을 제가 좀 종합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공직선거법, 이게 이제 지금 우리 이재명 대표가 선거법 위반이라고 지금 기소됐잖아요. 선거법 규정이 도대체 뭔지 이걸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선거법 규정 한번 볼까요? 이 선거법에는 그 허위 사실을 하지 말라는 그 내용이 한정적으로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신분, 직업, 경력, 재산, 출생지 이런 거에 관해서 허위 사실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 이재명 대표가 김문기를 모른다. 백현동 사건과 관련해서 국토부로부터 협박을 받았다. 이 내용이 여기에 해당이 돼야 돼요. 어디에 해당이 될까요? 경력, 학력 이런 데는 다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 유일하게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는 그 규정이 행위입니다. 행위에 관해서 거짓말해서는 안 된다. 허위사실 공표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사실 그러면 김문기를 개인적으로 모른다. 국토부로부터 협박을 받았다가 여기에 행위에 해당하느냐, 이게 쟁점이에요. 행위에 해당하나요? 아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여기 모두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게 인식이라는 거예요. 안다, 모른다, 협박을 받았다, 아니다. 이런 거는 행위가 아니라 행위로 만들려면 교육 행위가 돼야죠. 그러니까 서로 알고 친하게 지내고 사귀었다. 그게 행위인 거죠. 그래서 검찰이 행위로 김문기를 개인적으로 모른다를 행위로 만들려고 교육 행위라는 희한한 그런 용어를 만들어서 공소장에 넣은 거예요. 행위로 만들기 위해서. 그러나 아무개를 모른다. 이거는 행위가 아니다. 인식이고 판단이다. 머릿속에 있는 기억이다. 그래서 이거는 공직선거법 규정 자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거는 별 것도 없이 무죄입니다. 그 얘기고요. 또 대법 판례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토론회에서 후보자가 이 허위사실 공표죄가 되려면 일방적으로 아주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알리고 그렇게 하려는 그런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토론회에서 김문기를 개인적으로 좀 아느냐 이런 앵커의 질문에 개인적으로 잘 모르는데요. 국감장에서 국토부에 협박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하는 거는 이거는 아주 적극적으로 작정을 하고 나 이거 허위사실 알릴래 일방적으로 하는 거기에 해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대법 판례에 의해서도 허위사실 공표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아까 의원님들 말씀하신 거 그리고 법의 규정 대법 판례에 의하면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무죄라는 거 잘 아시겠죠? 네. 네, 이거는 도저히 될 수가 없는 사안이에요. 그래서 11월 15일에 반드시 이재명 대표는 선거법 무죄를 받을 것이다 확신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황당한 게 있어요. 이재명 대표를 수사한 검사가 이 수사를 이 고발인 조사, 참고인 조사를 하면서 뭐라고 질문했냐면 검찰 조사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몰랐다. 기억나지 않는다는 것은 주관적 인식의 영역인데 이게 허위라고 볼 수 있느냐. 이건 뭐예요? 수사한 검사조차 이거는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인식, 주관적 인식, 행위가 아니라 주관적인 기억이나 인식이니까 공직선거법상 아까 제가 설명드린 구성요건에 해당 안 된다는 거. 검사도 이 법률가니까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물은 거예요. 실수였겠죠? 그리고 아차했겠죠? 이게 조사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했던 검사조차 이 사건은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사실을 스스로 알고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도저히 이거는 유죄가 나올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정치 검찰이고 이 불공정한 잣대,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는 솜방망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새방망이, 제가 지난번 집회에서 그런 발언을 했는데, 자, 그러면 윤석열 후보의 발언을 한번 좀 볼까요? 윤석열 후보가 대선 때 어떤 얘기 했습니까? 우리 부인은 어릴 때부터 교회 열심히 다녀서 구약 성경 다 외운다 얘기했죠. 기자들 앞에서 얘기했어요. 이것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 손바닥에 왕자 새겨가지고 무속이라고 공경에 처했잖아요. 그래서 공경에 처한 것을 그래서 이러다 대통령 선거에서 지겠다 싶으니까 그걸 만회하기 위해서 이 구약 성경 다 외운다 발언 나온 거예요. 이거 허인가요 아닌가요? 구약 성경 다 외우는 거 이거 대한민국에 그럴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완전 허위죠. 이거 근데 검찰이 고발된 데가 어떻게 했습니까? 불기소예요. 불기소. 각하 결정 내렸어요. 이런 사안에 대해서 검찰은 윤석열 후보는 무조건 무죄. 또 윤석열 후보 거짓말했죠. 내 성모가 신문 한 장 피해준 적 없다. 김만배와 개인적 친분 없다. 우리 집사람 도이치모터스 사건 주가 조작 한 적 없고 손해만 보고 나왔다. 여러분 이거 사실입니까? 거짓말입니까? 거의 사실이죠. 새빨간 거짓말입니까? 네. 그 도이치모터스 사건 검찰이 우리 그 김건희는 주식 잘 모르는 일반인이라 그냥 통장만 계좌만 이용당했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윤석열 후보 대선 후보 때 그 재산 공개한 내역입니다. 재산 공개한 내역에 보면 태광이 어떤 기업이냐면 주가 조작 기업으로 당시에 나중에 상장 폐지한 기업이에요. 그 주식 김건희 여사가 쭉 주식 거래한 내역을 재산 신고했어요. 보통 사람 일반인이 저 정도로 주식 합니까? 저는 하나도 안 하거든요. 그리고 근데 주가 조작했던 기업의 그 주식을 보유를 하고 수익을 올린 그런 내역이 있어요. 이 윤석열 대통령 후보 재산 공개 내역입니다. 그리고 이런 인터뷰도 있어요. 윤석열 지검장 재력가 부인은 누구 하면서 인터뷰의 내용이 뭘까 했냐면 이 김건희의 재산은 주식으로 번 돈을 미천으로 해서 그걸로 재산을 읽었다. 그런 자랑스러운 내용이 나옵니다. 이 일반인이라고 할 수 있나요? 주식 타짜 아닙니까? 완전 주식 전문가죠.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부인 주식 주가조작범에게 이용만 당하고 손해만 보고 나왔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사실이에요 거짓말이요? 새빨간 거짓말 아닙니까? 자 김만배 개인적으로 모른다 했어요. 개인적 친분 없다고 했어요. 근데 김만배 누나가 윤석열 후보 부친의 집을 사줬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그렇지만 그는 나는 모른다 윤석열 발표를 했습니다. 나는 김만배 모른다. 근데 김만배가 윤석열 후보의 누나가 윤석열 후보의 집을 사준 그런 우연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이게 정말 거짓말이라는 게 밝혀졌어요. 김만배의 누나의 그 돈이 김만배로부터 나왔다. 그래서 대장동의 범죄 수익으로 그 집을 산 거다라고 검찰 스스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친의 집을 몰수 보전 처분을 합니다. 이 말은 검찰이 이 집은 김만배가 사줬다 이렇게 판단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이 모르는 사람 집을 이렇게 사줄 수 있나요? 그래서 이것도
너무나 거짓말이란 정황이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어요? 이런 거 다 불기소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징역 2년, 김문기를 개인적으로 모른다. 징역 2년, 김만배와 개인적인 친분이 없다. 윤석열 후보의 발언은 불기소. 말이 됩니까?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검찰이 어떻게 결정했는지 보시죠.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개인적인 친분이 없다라는 취지는 평가 내지 의견 표현이다. 인식이라는 거예요. 인식이라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아까 처음에 봤던 선거법 규정에 있는 내용입니다. 인식이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 그래서 윤석열 후보에게 김만배를 개인적 친분이 없다는 걸 그 이유로 불기소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재명 후보에 그걸 그대로 넣어보시죠. 이재명. 개인적 친분 유무는 김문기와의 사이에 평가 내지 의견의 표현에 불과하니까 이거는 허위가 아니다. 허위사실 공표 아니다. 자연스럽죠. 이게 정상적인 검찰이 해야 할 일인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이 무죄면 이재명도 무죄입니다. 그리고 법리와 판례에 의해서도 이거는 당연히 무죄입니다. 그런데 윤석열은 무죄, 이재명은 유죄.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치검찰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정치검찰의 이중잣대. 저울이 고장났죠? 정의의 여신이 눈을 감았습니다. 고장난 저울. 똑같은 비슷한 사안에 대해서 윤석열은 무죄, 불기소, 이재명은 징역 2년 구형. 이게 정치검찰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절대로 유죄가 나올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이미 검찰이 스스로 무죄임을 자인했고 무죄 결정을 이미 내린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무조건 무죄다. 이렇게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들 이해하셨죠? 네. 네, 감사합니다. 위정교사 짤막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정교사는 법에 의하면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위증교사거든요. 이걸 거꾸로 해서 먼저 교사가 있어야 돼요. 교사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위증이 있어야 됩니다. 교사가 있고 위증이 있어야 되고 교사와 위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교사한 내용을 위증을 해야 돼요. 이게 위증교사의 법리입니다. 근데 여기에 우리 이제 의원님들 쭉 말씀하셨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먼저 이재명 대표가 교사를 한 것.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 과연 교사냐, 교사를 한 거냐. 기억을 살려서 있는 대로 얘기해달라. 그냥 있는 대로 얘기해라. 안 본 거 얘기할 필요 없다. 심지어 이런 얘기까지 해요. 이런 얘기를 무려 12번을 합니다. 녹취록 전체가 30분 동안 12번을 얘기하는 전체의 흐름은 있는 그대로 얘기해줘. 그래서 위정 교사가 될 수가 없어요. 교사도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얘기한다는데 이게 왜 교사가 됩니까? 교사와 위정은 범죄의 고의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없는 사실, 허위 사실,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얘기해달라. 이게 위정교사예요. 그래서 기억에 반하는 얘기를 마치 있는 것처럼 얘기해달라. 이게 위정인데 지금 내용은 있는 그대로 얘기해달라니까 위정교사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위정교사가 아니다. 그리고 실제로 보시죠. 검찰이 어떻게 기소를 했냐면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기 위한 이게 이제 당시에 검사 사칭 사건 관련 얘기입니다. 그때에 이재명이 검사 사칭 사건의 주범으로 몰기 위한 성남시장과 KBS 간의 고소 취소의 협의가 있었다라고 김진성에게 증언해 줄 것을 이재명이 대표가 요구했다라고 검찰이 이렇게 기소한 거예요. 이 검찰의 기소 내용이에요.
이게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검찰의 기소 내용이 그렇습니다. 근데 김진성은 법정이나 변호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기 위한 고소 취소의 협의 약속은 없었다. 자, 그러면 속을 위정을 했는데 교사를 했는데 증언은 저렇게 증언을 했어요. 그러면 증언이 다르잖아요. 교사한 내용과 증언한 내용이. 아까 제가 뭐랬어요? 인과관계가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교사를 한 내용과 증언을 한 내용이 완전히 달라요. 반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위증 교사가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런 식으로 진술한 것도 아니라는 거 아까 아셨죠? 사실 그대로 얘기해달라. 계속 그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교사의 그 고의를 가지고 얘기한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실패했어요. 인과관계가 없어요. 실패하면 위정교사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위정교사죄는 두 가지 고의가 다 있어야 돼요. 교사를 할 고의, 위증을 본범으로부터 위증을 하게 할 고의, 그 사이에 인과관계.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은 그런 교사의 고의도 없었고 설령 김진성이 위증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는 이재명 대표의 그 교사와는 전혀 다른 내용이에요. 인과관계도 없고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실패를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법리적으로는 위정 교사가 전혀 성립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이거를 뒤집으려고 해도 위정 교사로 만들려고 해도 그 법리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쟁쟁하신 저 빼고 정말 이 훌륭한 이 법률가들이 머리를 많이 굴려갔을 거 아니에요. 이거 아무리 생각해도 위정교사 선거법 위반 될 수가 없는 법리를 찾을래야 찾아도 안 되는 판례도 없는 오히려 무죄라는 취지의 법리와 판례는 차고 넘치는 그런 사안입니다. 거기에 이 정치검찰의 기울어진 잣대, 이중 잣대. 그래서 이것을 명백하게 저희들은 정적 죽이기, 대선에서 자신과 경쟁한 이재명 대표를 죽이기 위한 이 야당 대표를 탄압하기 위한 정치검찰을 동원한 이런 정적 죽이기 탄압 수사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네, 이해가 되셨나요? 네. 네, 그러면 이상으로 왜 우리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무죄인지 위정교사죄가 무죄인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 여기에 계신 우리 유튜버님들과 우리 또 이 방송을 지켜보시는 우리 국민들 시청자 여러분들께 소상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아, 네. 마이크. 네. 이재명 대표 공직정보 상원서가 70만